유가도 상승, 개수도 상승, 광물도 상승, 곡물도 상승. 이게 뭘 만들려고 하면 원자재가 필요한데 원자재가 지금 다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다 올라가요. 와,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저성장의 고물가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터지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요 기본적으로요 관세 정책을 가지고 미국의 정책을 실현하려고 해요. 다시 말해서 말 잘 들으면 관세 낮춰주고 말 잘 안 들으면 관세 높여서 쉽게 말하면 목숨줄을 쥔다는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야, 앞으로도 이게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편관세가 5%에서 10%, 10%에서 20%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뚜껑을 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더 많은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시장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은 해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요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요. 소비를 안 하면 저성장의 어떤 상황이 더 길어지고요. 그렇게 소비를 안 하면 경제도 진짜 무너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실제입니다. 블룸버그 원자재 가격 지수를 보면 24개 원자재 가격을 추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작년 8월 5일에 보세요. 93.9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25년 2월 12일 현재입니다. 105.46입니다. 2월 11일을 보면 105.66이고요. 100이 넘어섰습니다. 100이 넘어섰다는 건 여러분 지금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오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올랐을 때 2022년 6월 9일에는 136.61까지도 올랐습니다. 뭐 그 정도는 아니겠죠. 심지어 코로나 팬데믹 때 2020년 3월 18일에는 59.48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지금 105.66이라는 숫자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닙니다. 당연히 말입니다. 2023년 9월 14일 107.71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그만큼 원자재 가격 지수가 많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당장 유가만 보더라도 유가가 2025년 2월 11일 현재 WTI 미국산이죠. 서부 텍사산 중진유가 73.32달러 배럴당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2월 6일 현재 70.61달러였는데 계속 올라가죠. 저는 이게 유가가 올라가는 게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석유 수출국 기구에 석유 더 생산해라. 증산해라 이거예요. 유가 낮추기 위해 증산해라. 그렇지 않으면 관세 때리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이 말이 안 먹힌다는 뜻이에요. 실제로도 보시면 지금 두바이유는 제일 많이 올라 있습니다. 두바이유가 아예 안 먹힙니다. 작년 말에 배럴당 73.23달러였거든요. 현재는 79달러예요. 배럴당. 7.9%가 오른 상태입니다. WTI도 2.2% 올랐고요. 북해산 브렌트유도 3.2% 올랐지만 두바이유가 월등하게 많이 올랐죠. 월등하게. 그러면 여러분 유가가 오른다는 건 원자재 가격이 다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원이 오르는 거거든. 유가가 오르면 기본적으로 가스가 오릅니다. 그리고 석탄도 오릅니다. 석탄까지 오르면요. 광물 자원이 올라요. 텅스텐도 오르고요. 히토리도 오르고요. 리튬도 오르고요. 다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광물 자원이 오르면 곡물 자원이 오릅니다.
곡물이라는 게 쌀도 오르고 옥수수도 오르고 다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콩까지. 이렇게 오르면 기본적으로는요 물가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도 여러분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 주는 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2025년 1월에 3%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3%까지. 2024년 6월에 3%였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후로 3%를 다시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시장의 예상치는 2.9%였습니다. 근데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전월 대비해서 물가를 보면 0.5% 올라갔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라간 수치입니다. 그렇게 따져봤을 때 지금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오른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면요. 이게 최종 제품을 만들잖아요. 최종 제품. 원자재를 구매를 해서 뭐 공장을 돌리려고 하면 기름이 들어갈 거고요. 공장을 돌려서 부품을 만들어내서 완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그 과정에서 원자재들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최종 제품의 가격은 자꾸 올라가겠죠. 최종 제품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고. 내가 살려고 드는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소비를 안 해. 사고 싶어도 돈이 부족해서 대출금리 갚기도 바쁘니까 못 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가 줍니다. 소비가 줄면 다시 공장에서는요 생산이 줄고 고용이 줍니다. 생산이 줄고 고용이 줄면 경제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현실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더 심각한 것은 전 세계 은행들이 미국이 관세를 많이 올리니까 금리를 내려서 그 관세를 대응한다는 거예요. 금리를 내리면 자국화폐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달러 입장에서 보면 강달러가 되는 거니까 똑같은 달러를 가지고 관세를 10% 20% 매기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똑같은 가격으로 사올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달러로. 그 자국화폐가 떨어졌으니까. 실제로 말입니다. 유럽연합의 금리도 내리고 있고요. 영국도 내리고 있고요.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중국도 곧 내릴 겁니다. 한국도 내릴 거고요. 멕시코, 브라질 할 것 없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전 세계는요. 돈을 또 풀게 됩니다. 자, 참 이게 보면 진짜 충격적인 일이 될 텐데 안 그래도 저성장 고물가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협이 있는데 전 세계가 금리를 또 내려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면 돈을 푼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물가를 더 올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태는요.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저는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만큼 상황 앞으로 진짜 위험한 상황이 온다. 이 말도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협감이지 그 위험감은 그만큼 커진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 올립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요 한번 터지면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감당한다는 것 그게 충격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 올립니다.